예, 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그 정책위 의장님께서 우리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간략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과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의 그 발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부연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께 대해 그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방안과 관계에서는 그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서 그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에 대해서 그 일단 당정 간의 그 협의와 관계에서는 그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 당정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좀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아마 곧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부연 설명까지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기자분들. 네, 지원금 같은 경우에 어디신지. YTN의 김대근 기자님. 예. 지원금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나 아니면 토큰을 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기부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데 기부는 현금을 기부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나 또 사회지도층이나 또는 기타 또 다른 국민들도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지원금 수령을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걸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표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 등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령했다가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령 자체를 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 어디 있어? 안 보여. 예. 그러면 수령을 않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지만 수령 안치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령 규모는 어떻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추경 규모는 일단 전 국민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국제 발행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앞으로 그 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 이걸 이제 기부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뭐 고소득층이나 뭐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라면 그런 또 캠페인이 불고 캠페인이 형성이 되고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야당 측에서도 앞으로 이것들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좀 국민적인 캠페인 같은 것들이 만약에 형성이 됐을 때 야당 측도 이런 것들에 나서준다면 오히려 더 국민적 명분도 있고 더 크게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규모는 그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인당 지급, 가구당 지급하는 거 원래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주 큰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방역과 관계에서는 우리 국민의 협조와 현장에서의 아주 헌신과 희생 덕분으로 저희가 이 방역에서는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방역을 넘어서 이제부터 앞으로 닥칠 이제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경제에 대한 국난을 극복하는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장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가 이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용과 또 실업 문제 또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과 관계된 그 여러 가지 그 특단의 대책 등을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또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정부와 또는 또 금융 또 재정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앞으로 경제 파장의 피해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면 과거 IMF 때의 그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제2의 국민운동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런 범사회적 그 국민의 힘으로 범국민적인 국민의 힘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 국난을 극복해 가는 또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도 앞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과 관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을 또 마련하는데 또 앞장서겠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경향신문 신진영입니다. 아까 제도 발의 말씀하시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수령을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거를 수령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국민께서 이거를 내가 이제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걸 갖다가 내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내가 기부를 하겠다. 더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런 의사를 밝히신 거에 대해서 그를 그 말 그대로 이제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기부금으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기부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법에 서 이거를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기부금으로 인정케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네. 기부금에 포함시켜서 소득세법 개정을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길 겁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하시면 이제 그렇게 똑같이 4인 가구들이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저희 15%죠? 네. 법정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금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고요. 그 법정 기부금은 그 소득 범위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 대상,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이 작고 그리고 기부를 받게 되면 세무 수입으로도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을 전국민 지급 대상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그 당사자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지급받지 않고 내가 기부하겠다 그리고 다시 사회나 국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컨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한다라면은 100만 원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국고에 남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그 액수에 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제 연말 연초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국고 지급분이 이제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후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액도 국채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훨씬 줄어들겠죠. 재정으로 비축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포인트도 약간 헷갈려서 오늘 발표를 하면 기재부에 대한 100% 전국민 지급을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당정 간에 논의를 했고요. 논의해서 전달을 했고 또 정세균 총리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당정 간에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측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아마 이에 대한 그 말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디스컨사이즈 김미경자인데요. 그러면은 잘 안 들리는데요? 마스크를 네, 디스컨사이즈 김미경자입니다. 결국엔 중요한 게 야당이 이 안을 받아들여서 추경 심사 일정을 받고 또 어쨌든 2%로 진행된 추경안에 국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신재철 원내대표나 김재원 예결위원장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정 자체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내일이라도 가서 만나실 건지 그런 부분. 네, 우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총선 때 했던 그 약속이 미래통합당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일단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해 오면 진지하게 수용하겠다, 이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에 조속히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내 이인영 대표께서 또 야당 측과 접촉과 그다음에 논의들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선거 때 약속을 했고 또 정부와 같이 안을 만들어 오면은 자신들이 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즉각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권님께서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단정한 협의가 좀 된다고 그런 거 봐도 돼요?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께서도 정부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데 또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네 해주셨고요. 네. 해주셨어요. 네. 네. 기재부도 정부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큰 방향 내에서 같이 정돈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70% 관찰하겠다는 목소리가 셌는데 그게 클리어가 된 건지. 잠깐만요. 당의 입장, 지금 발표한 입장을 정부에 이미 전달을 했고 당정 간 공감대가 마련됐고 정부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정세균 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셨고 조만간에 이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경제부처도 결국 정부 내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관련한 입장을 밝힐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기다려 보시죠. 네. 규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만약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뭐 국채 발행 자, 그럼 그거는 저희가 이런 안으로 또 가지고 심사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빨리 좀 같이 협상을 하면서 그 추경 심사가 들어가면은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걸로 그러면 기타 궁금하신 건 따로 연락 주시면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